선량평가는 단순한 방출량 계산이 아니라 방출 지속시간, 대기 확산, 호흡률, 차폐, 거주성 조건을 함께 결합해 판단하는 규제 분석입니다. 규제지침 1.183 개정 1파는 원자로 설계 기준 사고의 방사선악적 결과 분석에서 대체 선언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리한 NRC 지침입니다. 발행일은 2023년 10월이며 기술 책임자는 마크 블럼버그, 추가 기술 연락 담당자는 조지프 메시나입니다. 초반부의 구조는 문서 개요와 법적 적용 범위를 먼저 세운 뒤 분석에 필요한 기술적 판단 기준으로 넘어가도록 구성됩니다. 먼저 목적, 적용 대상, 관련 규정, 규제 지침의 법적 성격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선언항 특성, 방출 분율, 화학형, 방출 시점, 선량평가 기준, 대기 확산 과정, 사고별 불혹 조건을 차례로 다룹니다. 이 규제 지침은 설계 기준 사고, 선량 결과 분석에서 대체 선언항을 적용할 때 NRC 직원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범위, 분석 성격, 문서화, 위험 영향, 제출 내용을 설명합니다. 경수로 설계에 대한 지침으로서 샌디아 기술보고서 2011-0128에 부분적으로 근거한 대체 선언항과 다른 사고 선언항이 수용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 속성을 제시합니다. 개정 선언항은 규제지침 1.183, 개정 영판 이후 축적된 중대사고와 핵분열 생성물 거동의 최신 이해를 반영하며 저연소도와 고연소도 경수로 연료를 포함합니다. 혼합산 화물 연료에는 이 지침의 선언항 사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부지 특성, 특이한 발전소 설계 특성, 기타 부지별 요인은 사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탱크파일 파트 50의 생산 이용시설 국내허가 대상 신청자와 원자로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탱크파일 파트 52의 원전 허가, 인증, 승인 대상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탱크파일 파트 54에 따른 갱신면허 보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경험은 탱크파일 파트 50에 따라 허가된 경수로 원전의 면허 변경 신청 심사에서 축적되었습니다. 비경수로 설계에는 선언항 정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방사선악적 결과 분석에 유용한 참고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CFR 50.67은 해당 면허 소지자가 설계 기준 방사선 결과 분석에 사용한 사고 선언항을 자발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언항을 개정하려면 10CFR 50.90에 따른 면허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1997년 1월 10일 이전 운영면허 보유자는 10CFR 50.67에 따라 기존 선언항을 자발적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계 기준 1구는 사고 조건에서 제어실 접근과 점유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방사선 방호를 요구합니다. 10CFR 50.34는 시설의 구조물, 개통, 기기 설계 및 성능 분석과 부지 분석을 요구합니다. 10CFR 파트 52는 조기 부지 허가, 표준 설계 인증, 복합 면허, 표준 설계 승인, 제조 면허를 규율합니다. 10CFR 50.17은 조기 부지 허가, 신청자가 부지 수용성과 관련되는 주요 구조물, 개통, 기기 및 부지 외 방사선 결과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10CFR 52.47, 10CFR 50.79, 10CFR 50.137, 10CFR 50.157은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에 구조물, 개통, 기기 안전 분석과 부지 외 방사선 결과 평가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10CFR 파트 52 신청자에게 10CFR 50.67 준수 의무는 없지만 핵분열 생성물 방출과 경수로 설계 기준 사고, 결과 평가에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심사 지침, 즉 SRP절 15.0.1은 대체 선언항을 사용하는 경수로 방사선악적 결과 분석 심사 방법을 제공합니다. 표준 심사 지침, 즉 SRP절 15.0.3은 진화형 및 피동형 경수로 신규 신청의 설계 기준 사고, 방사선악적 결과 분석 심사 방법을 제공합니다. 규제 지침은 NRC 규정 그 자체가 아니며 준수가 의무로 강제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나 해결책도 허가 또는 면허,
계속 유지의 근거가 충분하면 수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부담과 관련하여 탱크파일 파트 50과 탱크파일 파트 52의 정보 수집은 미국 관리예산처 승인번호 3150-0011 및 3150-0151에 연결됩니다. NRC는 유효한 미국 관리예산처 관리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정보 수집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정보 수집 요청 또는 요구 문서가 현재 유효한 관리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기관은 그 정보 수집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지침의 정보 수집 관련 내용은 의무 정보 수집을 이행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개정 배경과 선언항 철학을 이해하려면 개정 1판이 왜 발행되었는지, 기존 선언항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국제기준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검토의 중심은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선언항 특성, 방출 분율, 화학형, 방출 시점, 선량 평가 기준, 대기 확산 과정, 사고별 불혹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최대 가상 사고 냉각제 상실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용 규정이 요구하는 사고 설명을 명확히 하고 선언항 가정과 발전소 응답을 구분했습니다. 논해 즉발 출력 펄스 시험과 국제 연료봉 성능 연구에서 도출된 과도 방출 분율을 추가했습니다. 미국 원자력학회 방출 분율 계산 표준의 개정에 맞추어 냉각제 상실 사고, 외 사고의 정상 상태 방출 분율을 수정했습니다. 신규 경수로 신청자, 진화형 및 피동형 경수로 설계와 부지의 방사선 선량 분석 요건 충족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비등 수형 원자로 주증 기격 리밸브 누설, 사고 저항성 연료, 고연소도, 고농축, 연료 취급 사고 수송 재현 모델, 기상 과정에 대한 지침을 보강했습니다. 결정론적 보수성과 확률론적 통찰의 병행입니다. 사고 선언항은 신뢰 가능한 다른 사고보다 결과가 초과되지 않는 중대한 노심 손상 사고를 대표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시설의 설계 기준 사고, 분석은 실제 사고 순서를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학적 안전 설비의 응답을 결정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보수적 대리 사고입니다. 사고 진행, 핵분열생 성물 수송, 대기 확산의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해 분석 과정은 의도적으로 보수적으로 설정됩니다. 확률론적 위험 평가는 개통 성능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고 심층 방어를 달성하는 방식의 변경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NRC 정책은 확률론적 위험 평가를 결정론적 접근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되 전통적인 심층 방어 철학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술정보문서 14844, NRC 기술보고서 1465, 샌디아 기술보고서 2011-0128입니다. 기술정보문서 14844의 선언항은 기존 운영원전 설계 및 허가에서 전신 선량과 갑상샘 선량 기준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1995년 NRC 기술보고서 1465는 비등 수형 원자로와 가압 수형 원자로에 대해 물리적 근거가 강화된 대표 사고 선언항을 제시했습니다. NRC는 기존 운영원전이 NRC 기술보고서 1465 선언항으로 사고를 재분석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원전 면허 소지자는 비용 효과적 허가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체 선언항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CFR 50.67 최종 규칙과 규제 지침 1.183 개정 영판은 대체 선언항을 운영원전 설계 기준 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규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개정 1판은 샌디아 기술보고서 2011-0128에 근거한 선언항을 제시하고 다른 대체 선언항의 수용 가능한 속성도 정의합니다. 규제 지침 1.183 개정 영판은 계속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초판과 개정 1판의 입장과 가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정당화와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기준과의 관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기술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전리방사선의 유해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요건과 안전지침을 개발합니다. NRC는 국제정책 성명과 규제지침 관리지침에 따라 이 규제지침 개발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요건과 안전지침을 검토했습니다.
NRC 직원은 탱크파일 파트 50 및 탱크파일 파트 52 면허 소지자와 신청자가 이 지침 주제에 직접 사용할 만큼 상세한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요건이나 지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NRC 직원 규제 지침의 실질적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적용 한계, 이행 범위, 위험 영향, 제출 요건, 선언항 속성이 핵심 축입니다. 앞에서 정리한 법적 기반은 여기서 실제 분석 요건으로 전환됩니다. 선언항의 물리적 특성, 방출 분율, 화학형, 방출 시점, 선량 평가 기준과 사고별 불혹 조건이 규제 심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최대 가상사고 냉각제 상실사고와 냉각제 상실사고, 외 사고에 적용 한계입니다. 최대 가상사고 냉각제 상실사고, 모델은 지르코늄합금 피복 이산화우라늄 연료봉 설계에 적용됩니다. 적용 가능한 최대 연료봉 평균 연소도는 메트릭톤 우라늄당 68GW1이고 우라늄 235 농축도는 최대 8 중량 %입니다. 크롬 코팅 피복과는 두께 50마이크로미터 미만까지, 크로미아 첨가 연료는 0.16 중량 %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철, 크롬, 알루미늄 합금 피복관을 포함한 다른 연료, 피복관 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냉각제 상실사고 외 모델은 지침 발행 시점에 승인된 지르코늄 합금 피복 이산화우라늄 연료봉 설계에 한정되며 그림 1의 연소도 의존 출력 포락선보다 낮은 출력에서 운전되어야 합니다. 대체 선언항 사용과 관련 시설 변경 및 절차 변경이 충분한 안전 여유를 유지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기술사 양서 한계값, 사고 초기 조건, 안전개통 응답 시간은 안전 여유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복수 변경의 순효과가 안전 여유 감소를 야기하면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통의 중복성, 독립성, 다양성은 예상 사고 빈도, 개통 도전의 결과, 불확실성에 맞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공학적 안전 설비를 격하하거나 제거하는 변경은 확률론적 위험평가 가정과 중대사고 관리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동운전 조치, 아요딘화 칼륨, 독립호흡장치, 사고 후 중요구역 진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보상조치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계기준사고 선언항은 시설 설계의 근본 가정입니다. 완전 이행과 선택적 이행 모두 영향받는 분석에서 기존 선언항과 방사선학적 기준이 대체되었음을 설계기준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방사선 분석의 가정과 입력값은 다른 설계기준 안전분석의 대응자료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대체 선언항은 비상대비 계획기준 그 자체가 아닙니다. 탱셰프알 50.47과 탱크파일 파트 50 부록2는 원전 비상대비 요건을 규정합니다. 비상대비의 계획기준은 설계기준사고와 노심용융 중대사고의 넓은 스펙트럼을 고려합니다. 이 지침의 대체 선언항은 설계기준 분석용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비상대비 계획기준 전체 사건 스펙트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 선언항만을 근거로 탱셰프알 50.47과 탱크파일 파트 50 부록 2의 비상대비 요건 완화를 요청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선량 예측, 보호조치, 중대사고관리 지침 등 비상대응 절차 수립의 대체 선언항 통찰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조성, 양, 화학적, 물리적 형태, 방출 시점 등 대체 선언항의 모든 특성을 시설 설계 기준에 반영합니다. 기존 사고 선언항을 대체 선언항으로 대체하고 총유효 선량 당량을 새로운 판정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최소한 부록 A의 지침에 따른 최대 가상사고 냉각제 상실사고, 재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승인 후 대체 선언항은 설계 기준이 되므로 새 적용은 기술사양서 변경이나 탱CFR 50.59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체 선언항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거나 설계 기준 방사선 분석에 제한된 일부만 재평가합니다. 경납 건물 격리 밸브 닫힘 시간을 소폭 늘리거나 사용 후 연료 건물 배기 계통의 활성탄 매체를 제거하는 사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인 범위는 면허 소지자가 제한한 특정 선택적 이행으로 제한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선원항 특성이나 총유효 선량당량 기준을 새로 쓰거나 승인된 특성을 변경하려면 10CFR 50.67에 따른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결과 분석이 연결되는 규제 요구입니다. 중요 정기기기의 환경검증, 제어실 거주성, 비상대응시설 거주성, 대체 선원항 요건, 환경보고서, 원자로 부지기준, 10CFR 파트 52 신청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원전의 기술사양서 근거와 각종 면허 소지자, 약속사항도 대체 선원항 평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3마일 아일랜드 후속 조치 명확화 문서의 사고 후 접근 차폐, 사고 후 시료 채취 능력, 사고감 시계기, 누설관리, 비상대응시설, 제어실 거주성 항목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10CFR 파트 52 신청자는 10CFR 50.34방항에 기술적으로 관련되는 3마일 아일랜드 사고, 후속요건 준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영향받은 분석은 가정 또는 입력값 변경으로 결과나 결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분석을 의미합니다. 완전 재계산보다 영향식별과 설계기준 갱신이 핵심입니다. 완전 또는 선택적 대체 선원항 이행과 관련 시설 변경은 모든 중요한 방사선 및 비방사선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NRC 직원은 모든 시설 방사선 분석의 완전 재계산을 일반적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영향받은 분석과 설계 기준은 적절히 갱신되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소유자 그룹 또는 공급자 주제 보고서와 같은 승인된 일반 분석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시설과 이행 방식에 적용 가능함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영향받은 설계 기준 분석을 재계산하는 경우에는 모든 영향받은 가정과 입력값, 선택된 대체 선원항 특성, 총유효 선량당량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납 건물 퍼지 댐퍼 격리 시간을 2.5초에서 5초로 바꾸는 적용은 선량 계산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나 압력 또는 덕트 응력 영향은 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분석의 여유를 입증하는 보조수단입니다. 민감도 분석은 특정 입력 매개 변수, 여기서는 대체 선원항 특성이 변할 때 전체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평가합니다. 범위 분석은 보수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더 완전한 분석 결과를 포괄할 수 있음을 보이는 간략한 평가입니다. 사고 후 중요구역 접근 선량, 차폐 계산, 장비 환경 검증의 적산 선량처럼 공통가정과 입력에 근거한 계산군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기준 제한 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제어실 선량에는 명확하고 방어 가능한 근거가 없는 한민감도 또는 범위 분석을 큰 비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 특성 자료에 기반한 대각상 계수처럼 잘 정의된 매개 변수는 민감도 분석에서 임의로 변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승인된 설계 기준의 이행 후 분석 갱신입니다. 완전 이행은 모든 설계 기준 방사선 분석에서 기존 사고 선원항을 승인된 대체 선원항과 총유효 선량당량 기준으로 대체합니다. 이행 시 일부 기존 분석이 포괄적이라고 판단되었더라도 이후 시설 변경이나 신규 분석이 필요하면 승인된 대체 선원항과 총유효 선량당량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택적 이행도 승인된 설계 기준 범위 안에서 영향받은 분석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승인 범위를 벗어난 선원항 특성 사용이나 승인 특성 변경은 10CFR 50.67에 따른 직원 사전 심사가 필요합니다. 대체 선원항 이행과 관련된 발전소 변경은 현행 장비 환경검증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입력값이 시설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검증 분석은 갱신되어야 합니다. 신규 시설이 대체 선원항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지침 1.89, 개정 2판의 지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 적산 선량은 규제지침 1.89, 개정 2판의 지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선원항 가정 자체와 시설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지침의 분석 과정은 설계 기준 기동 사건의 발생 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석 과정 자체는 노심 손상 빈도나 대규모 조기 방출 빈도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 선원항이 가능하게 하는 시설 변경은 위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설 설계 변경이 기존 확률론적 위험평가 가정을 무효화할 수 있으면 면허 소지자는 그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감소한 가상 선량을 근거로 기존에 요구된 공학적 안전 설비를 제거하거나 성능을 격하하려는 이행은 위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NRC 직원은 공중보건 및 안전에 적절한 보호가 의심되는 경우 위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변경 신청의 정보 수준입니다. 10CFR 50.90에 따른 변경 신청은 원하는 변경을 완전하게 설명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원래 신청서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10CFR 50.67에 따라 NRC는 신청자의 분석이 해당 선량 기준 충족을 합리적으로 보증할 때만 변경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는 분석 과정, 입력값, 방법, 결과를 직원이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영향받은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 쪽과 기술 사양서는 변경 표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제 계산 문서와 사용한 전산 코드 및 입력 파일 제출은 직원의 심사와 확인 계산 효율을 높입니다. 10CFR 50.71 이항은 승인된 면허 변경이나 10CFR 50.59 결론을 뒷받침한 안전 분석과 평가를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체 선원항은 단일 사고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중대사고, 스펙트럼을 대표해야 합니다. 설계 분석 목적의 주요 가상사고 또는 신뢰 가능한 다른 사고보다 위해가 초과되지 않는 사고 사건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노심의 상당한 용융과 그에 따른 상당량의 핵분열생 성물 방출을 다루어야 합니다. 경납 건물 내 방사성 핵분열생 성물의 출현 시간과 속도, 방출 핵종의 종류와 양, 방출 아이오딘의 화학형을 표현해야 합니다. 단일 사고 순서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중대사고, 사건의 범위를 대표해야 하며 위험 통찰만으로 특정 사건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실험 자료와 경험 자료에 의해 지지되고 검증 확인되며 공개 검토와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문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동료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의견과 해결 내용은 선언항 지원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구간은 사고 선언항을 실제 계산에 투입할 때 필요한 핵심 수치를 다룹니다. 검토의 초점은 선언항 특성, 방출 분율, 화학형, 방출 시점, 선량 평가 기준, 대기 확산 가정, 사고별 불혹 조건을 일관된 계산체계 안에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원자로 노심의 핵분열생 성물 재고량은 현재 허가된 농축도와 연소도 이상을 최소 조건으로 하여 최대 전출력 운전에 근거해야 합니다. 가정 노심 출력은 현재 허가된 정격 열출력에 승인된 노심 출력 측정 불확도 개수를 곱한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재고량이 최대가 되도록 농축도, 연소도, 출력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선량의 중요한 핵종의 방사능이 최대값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조사기간을 가정해야 합니다. 고연소도 또는 고농축 연료에는 저연소도, 저농축 연료에서 도출된 기술정보문서 14844의 단위당 퀴리메가와트열 재고개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냉각제 상실사고 외 사건에서 손상 연료봉 재고량은 총 노심 재고량을 노심 연료봉 수로 나누고 방사상 첨두개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표 1은 비등 수형 원자로에서 노심 재고량 중 경납 건물 대기로 방출되는 핵종군별 분율을 제시합니다. 갭 방출, 초기 용기 내 방출, 총분율을 구분해 사고 초기 방출과 이후 방출의 상대적 기여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불활성 기체는 갭 방출 0.008, 초기 용기 내 방출 0.96, 총분율 0.968입니다. 할로겐은 0.003, 0.54, 0.543이고 알칼리 금속은 갭 방출 0.003과 초기 용기 내 방출 0.14를 합쳐 총분율 0.143입니다. 텔루륨족은 총분율 0.393, 바륨, 스트론튬은 0.005, 귀금속구는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륨구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난탄엄족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리브덴구는 0.03입니다.
이 수치들은 사고별 선량 계산에서 핵종군별 방출량을 산정하는 직접 입력값입니다. 표 2는 가압수형 원자로의 노심 재고량 방출 분율을 제시합니다. 비등 수형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갭 방출, 초기 용기 내 방출, 총분율을 구분해 경납 건물 대기로 이동하는 핵종군별 방출량을 산정합니다. 불활성 기체는 갭 방출 0.02, 초기 용기 내 방출 0.94, 총분율 0.962입니다. 할로겐은 0.007, 0.37, 0.377이고 알칼리 금속은 0.005, 0.23, 0.235입니다. 텔루륨족은 총분율 0.307, 바륨, 스트론튬은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귀금속군은 0.0006, 세륨군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리브덴군은 0.10입니다. 원자로형에 따라 방출 분율이 달라지므로 비등 수형과 가압 수형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 3과 표 4는 냉각제 상실사고, 외 사건에서 연료봉 플래넘과 펠릿, 피복갭에 존재하는 정상상태 방출 분율을 정리합니다. 이 값은 연료 피복 파손이 발생할 때 방출 가능한 갭 재고량을 결정합니다. 비등 수형 원자로의 기준값은 아이오딘 131 0.03, 아이오딘 132 0.03, 크립톤 85 0.32, 기타 불활성 기체 0.03, 기타 할로겐 0.02, 알칼리 금속 0.16입니다. 가압 수형 원자로의 기준값은 아이오딘 131 0.07, 아이오딘 132 0.07, 크립톤 85 0.40, 기타 불활성 기체 0.06, 기타 할로겐 0.04, 알칼리 금속 0.20입니다. 같은 사고 범주라도 원자로형에 따라 갭 방출 가정이 달라집니다. 연소도 의존 출력 포락성과 설계별 검토입니다. 표 3과 표 4의 정상상태 방출 분율은 지침 발행 시점에 승인된 전장 이산화 우라늄 연료봉 설계에 한정됩니다. 최대 연료봉 평균 연소도는 메트릭톤 우라늄당 68GWh이며 출력은 그림 1의 연소도 의존 출력 포락선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림 1의 경계 연료봉 평균 출력은 최고 연료봉의 연료봉 평균 선형 발열률이고 첨두 출력은 노심의 최대 국부 선형 발열률입니다. 적분형 가연성업 수체 연료는 국부 출력, 핵분열기체 방출률, 누적 핵분열기체 방출이 제한 동거 이산화우라늄 연료봉보다 작음을 입증하면 표 3과 표 4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 연료봉 설계, 비즈르코늄 피복관, 첨가 이산화우라늄, 고밀도 연료, 혼합산화물 연료는 사례별 평가 대상입니다. 연소도 0에서 12.2 피트당 킬로와트, 20에서 12.2, 35에서 12.2, 56에서 8.0, 68에서 5.3입니다. 연소도 0에서 14.0 피트당 킬로와트, 20에서 14.0, 35에서 14.0, 56에서 9.84, 68에서 6.5입니다. 연소도 0에서 15.0 피트당 킬로와트, 20에서 15.0, 56에서 9.84, 68에서 7.46입니다. 연소도 0에서 14.0 피트당 킬로와트, 20에서 14.0, 35에서 12.2, 56에서 9.84, 68에서 6.52입니다. 연소도와 선형 발열률의 적용 한계입니다. 그림 1은 표 3과 표 4의 정상상태 방출 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출력 이력 범위를 도식화합니다. 비등 수형 원자로와 가압 수형 원자로의 평균 출력 및 첨두 출력 포락선은 연료봉 평균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낮아집니다. 운전 출력 이력은 이 포락선 아래에 있어야 하며 출력 불확실도와 출력 조작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림의 축과 경계점은 냉각제 상실사고, 외 사고의 갭 재고량 평가에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반응도 기동 사고에서 연료봉 출력 급증 시 적용입니다. 펠린 연소도 미만 51대, 과도 방출 분율 최대 0.26 곱하기 엔탈피 증가 13, 나누기 100, 0입니다.
장수명 불활성 기체와 알칼리 금속, 예를 들어 크립톤 85와 세슘 137에 적용합니다. 펠린 연소도 초과 51대, 과도 방출 분율 최대, 0.26 곱하기 엔탈피 증가, 나누기 100, 0입니다. 연소도 기준 단위는 메트릭톤 우라늄당 기가와트1이며 엔탈피 증가는 그램당 칼로리입니다. 할로겐과 크립톤 85를 제외한 제논, 크립톤 단수명 불활성 기체는 위 상관식 결과에 0.333을 곱합니다. 아이오딘 31, 제논 133, 준안정 크립톤 85 등이 해당됩니다. 크립톤 85 및 세슘 137 등 장수명 핵종의 과도 방출 분율입니다. 식 1과 식 2는 크립톤 85 및 세슘 137과 같은 장수명 핵종의 과도 핵분열기체 방출 분율을 연소도 구간별로 산정합니다. 저연소도와 고연소도의 경계는 50메트릭톤 우라늄당 기가와트1이며 고연소도 상관식은 절편이 더 자가 같은 델타 H에서 더 큰 방출 분율을 줍니다. 델타 H는 그램당 칼로리 단위의 방사상 평균 연료 엔탈피 증가량이며 결과는 음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함수로 제한됩니다. 아이오딘 31, 제논 133, 준안정 크립톤 85 등에 대한 0.333 보정계수입니다. 식 3과 식 4는 아이오딘 31, 제논 133, 준안정 크립톤 85 등 단수명 휘발성 방사성 핵종에 적용합니다. 장수명 핵종 상관식의 결과에 0.333을 곱하여 확산계수 차이와 방사성 붕괴 효과를 반영합니다. 연료봉 피복 파손이 예측되는 반응도 기동형 냉각제 상실사고, 외 사고에서 방출 가능 재고량 산정에 사용됩니다. 연료 파편화와 충격화 중의 처리입니다. 가압수형 원자로 냉각제 펌프 구속회전자 사고와 연료 취급 사고처럼 연료봉 피복 파손을 예측하는 냉각제 상실사고, 외 사건에서는 연료 펠릿 파편화로 추가 핵분열 생성물 방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1판 발행 시점에는 이러한 사건의 과도, 핵분열기체 방출 메커니즘이나 계산법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미래 신청자는 공학적 판단 또는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다루어야 합니다. 총 방출 가능 분율은 표 3과 표 4의 정상 상태 방출 분율에 사고 조건으로 유발된 과도, 핵분열기체 방출을 더한 값입니다. 사건별 부록은 제한적 연료 중심선 용융이 예측되는 연료봉에 대해 갭 재고량을 조정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과도 방출입니다. 표 5는 최대 가상사고 냉각제 상실사고에서 방출 단계의 시간 범위를 제시합니다. 사고 개시 직후의 갭 방출과 이후 초기 용기 내 방출을 분리하여 시간 이존 선언항을 구성합니다. 가압수형 원자로에서는 갭 방출이 사고 후 0.5분에 시작해 0.23시간에 종료되고 초기 용기 내 방출은 0.23시간부터 4.5시간까지 이어집니다. 비등수형 원자로에서는 갭 방출이 사고 후 2분에 시작해 0.19시간에 종료되고 초기 용기 내 방출은 0.19시간부터 8.0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이 시간 구간은 대기 확산 기간과 맞물려 제한 구역 경계와 저인구지대 선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표 6은 설계 기준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핵종군을 원소군별로 정리합니다. 불활성 기체는 제논과 크립톤, 할로겐은 아이오딘과 브로민, 알칼리 금속은 세슘과 루비듐으로 구성됩니다. 텔루륨 쪽에는 텔루륨, 안티모니, 셀레늄이 포함되고 바륨, 스트론튬군은 바륨과 스트론튬을 포함합니다. 귀금속군에는 루테늄, 로듐, 팔라듐, 코발트가 들어갑니다. 란타넘족에는 란타넘, 네오디뮴, 유로듐, 프로메듐, 프라세오디뮴, 사마듐, 이트듐, 퀴듐, 아메리슘이 포함됩니다. 세륨군은 세륨, 플루토늄, 넵투늄, 지르코늄이며 몰리브덴군은 몰리브덴, 테크네튬, 나이오뷴입니다. 경납건물로 방출되는 아이오딘의 기본 분포입니다. 가상사고에서 원자론 행각제 계열로부터 경납건물로 방출되는 방사성 아이오딘은
95%를 아이오딘화 세슘, 4.85%를 원소 아이오딘, 0.15%를 유기 아이오딘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이 분율은 갭 방출과 연료 펠릿 방출 모두에 적용됩니다. 원소 아이오딘, 유기 아이오딘, 불활성 기체를 제외한 핵분열 생성물은 입자상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냉각제 상실사고 외 설계 기준 사고의 연료 손상량은 방사능 방출이 가장 큰 경우에 대해 연료용융 개시 온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연료 분율과 피복 파손 연료요소 분율을 분석하여 결정합니다. 피복 파손 메커니즘에는 임계열유소, 국부산화, 벌루닌 같은 고온 파손 모드와 펠릿, 피복 기계적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 선량 계산 방법론은 선원항을 규제 판정으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부지 외 선량, 제어실 선량, 판정 기준, 분석 품질이 서로 분리된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평가 체계를 이룹니다. 핵심은 제한 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제어실의 수용 기준을 구분하고 각 사고 유형별 방출 기간과 대기 확산 과정을 올바르게 맞추는 데 있습니다. 대체 선원항과 총유효 선량당량 기준의 결합입니다. NRC는 대체 선원항과 총유효 선량당량 기준 사이에 그리고 기술정보문서 14844 선원항과 전신, 갑상샘 선량 기준 사이에 내재적 결합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유효 선량당량 기준은 기술정보문서 14844 선원항으로 계산된 결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지침은 탱크FR 50.67화, 탱크FR 파트 52에 따라 대체 선원항으로 수행되는 모든 선량 계산에 적용됩니다. 선택적 이행 중 일부는 선량 계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용 기준은 제한 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제어실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며 사고 유형별 분석 방출 기간도 별도로 정합니다. 제한 구역 경계와 저인구지대의 총유효 선량당량입니다. 선량 계산은 외부 피폭의 유효 선량당량과 내부 피폭의 예탁 유효 선량당량을 합산한 총유효 선량당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부모 핵종 붕괴로 생기는 딸 핵종 중 선량 영향과 방출 방사능이 중요한 핵종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흡입 노출에서 예탁 유효 선량당량 환산 계수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제3형 간행물과 연방 지침 보고서 제11호의 유효 계수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유효 선량당량 환산 계수는 연방 지침 보고서 제12호의 유효 계수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출 플루미 지표면 침착으로 고갈되는 보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한 구역 경계 선량은 방사성 물질 방출 개시 후 임의의 이 시간 동안 가장 제한적인 값을 찾아야 합니다. 슬라이딩 합산과 복수 방출 경로 처리입니다. 제한 구역 경계의 최대 2시간 총유효 선량당량은 작은 시간증 분별 선량을 계산하고 연속 2시간 구간에 대해 슬라이딩 합산을 수행하여 결정합니다. 시간증분은 사고 진행과 방출 상승을 포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작아야 합니다. 가장 제한적인 2시간 대기 상대농도 값은 환경 방출이 가장 제한적인 시점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제한 구역 경계 최대 2시간 계산에는 방출기간 전체에 대해 개인 호흡률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미터 매초를 사용합니다. 복수 방출 경로를 별도로 분석하는 경우 경로별 최대 2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시간 증분별 경로 선량을 합산한 뒤 전체 최대 2시간을 식별해야 합니다. 보수적 대안으로 경로별 최대 2시간 총유효 선량당량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제한 구역 경계입니다. 사고 전체 기간에 대한 가장 제한적인 수용자입니다. 저인구지대 외곽 경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수용자에 대한 총유효 선량당량을 사고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해야 합니다. 사고 후 최초 8시간 동안 부지 외 인원의 호흡률은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미터 매초로 가정합니다. 사고 후 8시간부터 24시간까지의 호흡률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미터 매초로 가정합니다. 사고 후 24시간 이후 사고 종료까지의 호흡률은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미터 매초로 가정합니다. 저인구지대 선량은
탱크포알 50.67 및 탱크포알 파트 52의 선량 기준 적합성 판단에 사용됩니다. 표 7의 첫 부분은 사고별 부지 외 선량 기준, 제어실 기준, 분석 방출 기간을 연결해 보여줍니다. 제한 구역 경계와 저인구지대 기준은 부지 외 기준으로, 제어실 기준은 운전원 거주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최대 가상사고 냉각제 상실사고의 부지 외 기준은 0.25 10W, 즉 25램이고, 제어실 기준은 0.05 10W, 즉 5램입니다. 경납 건물, 비상 노심 냉각 계통, 비등 수형 주중기경 리밸브 누설에 대한 분석 방출 기간은 30일입니다. 비등 수형 주중기관 파단 사고에서 연료 손상 또는 사전 스파이크가 있는 경우에는 순간 퍼프 방출로 평가합니다. 평형 아이오딘 조건의 부지 외 기준은 0.025 10W, 즉 2.5램입니다. 비등 수형 제어봉 낙하 사고의 기준은 0.063 10W, 즉 6.3램이며 분석 기간은 24시간입니다. 표 7의 두 번째 부분은 가압 수형 원자로 사고의 판정 기준과 방출 기간을 정리합니다. 주중기관 파단 사고에서 연료 손상 또는 사전 스파이크가 있는 경우 부지 외 기준은 0.25 10W, 즉 25램이고 제어실 기준은 0.05 10W, 즉 5램입니다. 가압 수형 주중기관 파단 사고에 동시 아이오딘 스파이크 조건에는 0.025 10W, 즉 2.5램 기준이 적용되며 방출 기간은 정지 냉각 운전과 증기 발생기 방출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가압 수형 구속 회전자 사고도 정지 냉각 운전 및 방출 종료까지 평가합니다. 가압 수형 제어봉 이탈 사고의 기준은 0.063 10W, 즉 6.3램이며 경납 건물 경로는 30일, 2차 개통 경로는 정지 냉각 및 방출 종료까지로 구분합니다. 연료 취급 사고는 30일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고려할 방사선언입니다.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 플룸의 흡입 또는 침투로 제어실 대기가 오염되는 경로를 고려합니다. 제어실 경계 인접구역과 구조물의 공기 중 방사성 물질 유입도 고려합니다. 외부 방사성 플룸에서 오는 방사선 직달, 원자로 경납 건물 내 방사성 물질에서 오는 직달을 고려합니다. 제어실 경계 안팎의 계통과 기기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 예를 들어 재순환 필터 축적분의 직달을 고려합니다. 제어실 방사성 물질 방출과 방사선 준위는 제한 구역 경계 및 저인구지대 선량 산정과 동일한 선원항, 발전소 내 수송, 방출 과정을 사용합니다. 그 과정이 제어실에 대해 비보수적이면 다른 보수적 과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어실 격리, 가압, 흡기 또는 재순환 여과 같은 공학적 안전 설비의 공기 중 방사성 물질 저감 효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나 아이오딘화 칼륨 같은 예방약 사용은 일반적으로 신용하지 않으며 예외는 사례별 검토 대상입니다. 제어실 분석의 수용자는 사고 후 첫 24시간 동안 100%, 1일부터 4일까지 60%, 4일부터 30일까지 40% 제어실에 존재하는 가상 최대 피폭 개인입니다. 사건 전체 기간 동안 이 개인의 호흡률은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미터 매 초로 가정합니다. 제어실 선량은 부지 외 선량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선량 환상 계수를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제어실 내 광자 외부 피폭은 반무한구름 가정과 제어실 유한기하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방구형 제어실 최적을 사용하여 반무한구름 외부 선량을 유한구름 외부 선량으로 보정하는 식은 일부 방사선 평가 코드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어실 수용자입니다. 유한구름 외부 선량 0.338 곱하기 반무한구름 외부 선량 곱하기 제어실 최적 나누기 1173입니다. 방사선 평가 코드가 이 보정식을 이미 포함하면 사용자가 결과에 별도 보정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어실 최적은 세제곱피트 단위로 표현되며 보정은 광자 외부 피폭 성분에 적용됩니다. 사고 후 접근 선량, 차폐, 환경검증 등
다른 방사선 분석은 부지회 및 제어실 선량 계산 지침을 해당되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3마일 아일랜드 후속 조치 문서에서 유례한 설계 포락선 선언항은 대체 선언항과 일관되도록 갱신해야 합니다. 발전소 인원 피폭은 일반적으로 총유효 선량 당량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제한 구역 경계 사고 선량은 핵분열 생성물 방출 개시 후 어떤 이 시간 동안도 판정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인구지대 사고 선량은 핵분열 생성물 방출이 통과하는 전체 기간 동안 판정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원자로 신청의 기술지원센터 거주성 기준은 사고 기간 동안 제어실 기준인 오렘 총유효 선량 당량 이내이면 수용 가능합니다. 분석 품질, 안전설비 신용, 입력값 선정입니다. 분석 품질입니다. 분석은 탱크파일 파트 50부록 B의 품질 보증 기준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작성, 검토, 유지되어야 합니다. 설계 기준 사고는 특정 사고 순서가 아니라 보수적 시험 조건이므로 특정 순서 자료만으로 보수성을 약화시키는 편차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 가능한 완화 설비는 안전 관련으로 분류되고 기술사양서상 운전 가능해야 하며 비상전원으로 구동되고 자동작동 또는 절차상 명시적 수동작동 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표 1과 표 2의 선언항 생성에 영향을 주는 공학적 안전 설비는 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제한적인 방사선 결과를 유발하는 단일 능동기기 고장을 가정해야 합니다. 입력값은 보수적인 가상 선량을 결정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의 매개 변수가 분석 일부에서는 보수적이고 다른 일부에서는 비보수적일 수 있으므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양서에 정해진 매개 변수는 기술사양서 값을 사용하고 범위나 허용 대역이 있으면 보수적 선량을 주는 값을 사용합니다. 분석 과정입니다. 대체 선언항 도입 시의 일관성 관리입니다. 대체 선언항 이행은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시설 설계 기준의 중요한 변경입니다. 대체 선언항 특성과 개정 선량 계산 방법은 기존 시설 설계 기준 분석의 여러 가정 및 방법과 양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체 선언항과 충돌하거나 새로운 미심사 쟁점을 만드는 부지별 이행은 식별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대체 선언항과 무관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존 설계 기준은 계속 설계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록들은 부지별 분석 수행에 수용 가능한 사고별 가정을 제공하며 지침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사실만으로 해당 사고 분석 필요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부록 가정과 다른 대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그 대안은 NRC 직원의 검토 대상입니다. 초기 허가 또는 후속 허가 절차에서 승인된 제한 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제어실, 필요시 기술지원센터의 대기상 대농도 값은 여전히 해당 사고, 방출 특성, 방출점, 수용자 위치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승인값의 방법론 오용이나 계산 오류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에 대기상 대농도 값을 개정하거나 새 방출점, 수용자 거리, 플룸 상승에 영향을 주는 방출 특성에 대해 값을 산정하는 경우 규제지침 1.145와 규제지침 1.194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한구역 경계 대기상 대농도는 방사성 물질 방출 개시 후 30일 안에서 제한적인 2시간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제어실은 보통 0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8시간, 8시간에서 24시간, 24-96시간, 96-720시간 평균 기간을 사용합니다. 대체 선언항은 시간 구간별로 발달하므로 가장 불리한 방출 기간이 가장 불리한 대기 확산 기간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0시간에서 2시간 대기상 대농도 값이 계산되어 있으면 이 값은 환경으로의 최대 2시간 방출과 동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최대 2시간 방출이 환경 방출 시작 시점에 발생하면 첫 8시간 중 나머지 6시간에는 2시간에서 8시간 대기상 대농도 값을 적용합니다. 최대 2시간 방출이 방출 시작 후 어느 시점에 발생하면 최대 2시간 전후를 합해 6시간 동안 2시간에서 8시간 대기상 대농도 값을 적용합니다.
그 이후 나머지 방출 기간에는 8시간에서 24시간, 24-96시간, 96-720시간 대기상 대농도 값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림 2의 두 사례는 최대 2시간 방출이 0시간에서 2시간에 있는 경우와 6시간에서 8시간에 있는 경우의 정렬 방식을 보여줍니다. 최대 방출 기간이 0시간에서 2시간 또는 6시간에서 8시간에 놓일 때의 적용 예입니다. 그림 2는 최대 2시간 방출 기간과 가장 불리한 카이 대기상 대농도 값을 어떻게 맞추는지 보여줍니다. 최대 방출이 방출 초기에 발생하면 0시간에서 2시간 카이 오버 Q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 구간에는 2시간에서 8시간 및 8시간에서 24시간 카이 오버 Q를 적용합니다. 최대 방출이 6시간에서 8시간에 발생하면 그 기간에 0시간에서 2시간 카이 오버 Q를 배치하고 앞뒤 6시간에는 2시간에서 8시간 카이 오버 Q를 배치합니다. 이 방법은 제어실과 저인구지대 분석에서 대체 선원항의 지연 방출 특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합니다. NRC 직원은 이 규제 지침을 허가, 검사, 집행 같은 규제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침을 10CFR 50.109의 후행적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직원 조치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10CFR 파트 52 승인에 따른 쟁점 종결성을 변경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관리지침 8.4에서 정의하고 설명하는 선행적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이 시행절의 논의와 다르게 지침이 사용된다고 판단하면 관리지침 8.4 절차에 따라 후행적 또는 선행적 의무 부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록 A는 경수로 최대가상 사고, 냉각제 상실 사고의 방사선 결과, 평가 과정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제시된 선원항 개념이 실제 사고 유형별 계산 조건으로 전개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냉각제 상실 사고의 정의, 노심제 고량, 아이오딘 화학형, 경납 건물 내 수송, 스프레이와 필터 신용, 누설 경로, 공학적 안전설비 누설, 주중기경 리밸브 누설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냉각제 상실 사고의 설계 기준 역할입니다. 부록 A는 경수로 최대가상 사고, 냉각제 상실 사고의 방사선학적 결과, 평가에 수용 가능한 가정을 제공합니다. 10CFR 파트 50 부록 A의 일반 설계 기준은 냉각제 상실 사고를 원자로 냉각제 보충 개통 능력을 추가하는 냉각제 재고 손실을 일으키는 가상사고로 정의합니다. 원자로 냉각제의 최대 배관의 양단 파단까지의 누설이 포함됩니다. 연료와 비상노심 냉각계통 성능은 10CFR 50.4 육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파단 크기의 기계론적 분석으로 별도 평가됩니다. 방사선 결과 측면에서 최대가상 사고, 냉각제 상실 사고는 방출 완화계, 경납 건물, 부지 제한의 성능을 평가하는 설계 기준 사례로 사용됩니다. 노심 재고량과 연료로부터의 핵종 방출은 본문 제3절의 가정을 사용합니다. 집수조 또는 억제수조 수소 이온지수가 7 이상으로 제어되면 경납 건물로 방출되는 아이오딘은 95% 아이오딘화 세슘, 4.85% 원소 아이오딘, 0.15% 유기 아이오딘으로 가정합니다. 집수조 또는 억제수조 수소이온지수가 7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오딘 재방출을 포함한 아이오딘 종을 사례별로 평가합니다. 수소이온지수 평가는 사고 중 방사선분해 생성물 등 산과 염기가 만드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소 아이오딘, 유기 아이오딘, 불활성 기체를 제외한 핵분열 생성물은 입자상으로 가정합니다. 연료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은 방출되는 즉시 가압수형 원자로의 1차 경납건물 자유공 기체적 또는 비등수형 원자로의 건적 내부에 균일하게 혼합된다고 가정합니다. 환기교환이 제한된 내부 구획이 있으면 분포를 조정해야 합니다. 비등수형 원자로에서 건정과 습정 사이의 혼합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면 억제수조 자유공 기체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료에서 경납 건물 또는 건정으로의 방출은 초기 용기 내 방출 단계 종료 시 종료된다고 가정합니다. 자연 침착에 의한 경납 건물 공기 중 방사능 저감은 신용할 수 있지만
예전의 I50% 판상 침착 결정론적 가정은 더 이상 수용되지 않습니다. 경납건물 스프레이 개통이 표준 심사 지침, 즉 SRP절 6.5.2에 따라 설계 유지되면 아이오진과 에어로졸 제거를 신용할 수 있습니다. 분무 미도달 영역, 제염계수, 필터 부하입니다. 경납건물 스프레이 평가는 분무방울이 도달하지 않는 1차 경납건물 영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무방울은 구조물에 충돌하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건정과 경납건물 내부 장애물이 제염계수와 제거계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분무 영역과 비분무 영역 사이의 자연대류 혼합률은 정당화가 없으면 비분무 영역 최적의 시간당 2회 교환으로 가정합니다. 스프레이가 경납건물 공간의 90% 이상을 덮고 공학적 안전설비 환기 계통이 미분무 구역에 적절한 혼합을 제공하면 경납건물 대기를 하나의 잘 혼합된 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소 아이오딘 최대 제염 계수는 스프레이 작동 시 경납건물 대기 중 최대 아이오딘 방사능을 제염 후 잔류 아이오딘 방사능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재순환 필터 계통은 규제 지침 1.5의 제사 개정에 부합하면 신용할 수 있으며 개정 선언항으로 증가한 에어로졸 부하를 평가해야 합니다. 운영 중 비등 수형 원자로 허가 조치에서는 억제 수조 세정에 의한 경납건물 공기 중 방사능 저감이 역사적으로 신용되지 않았으나 직원은 사례별로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는 블로다운과 연료 방출의 상대 시점, 수조 통과 방출을 구동하는 힘, 억제 수조 우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소 온지수 7 미만의 억제 수조 용액에서는 원소 아이오딘 증기가 경납건물 대기로 재방출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합니다. 얼음응 축기 또는 별도 공학적 안전 설비의 방사능 저감은 사례별 평가 대상입니다. 1차 경납건물은 처음 24시간 동안 첨두압력 기술사양서 누설률로 누설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가압 수형 원자로는 24시간 후 기술사양서 누설률의 50%로 낮출 수 있고 비등 수형 원자로도 구성과 분석이 뒷받침되면 50%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격리 전 방출 평가입니다. 전출력 운전 중 1차 경납건물이 정기적으로 퍼지되는 시설은 경납건물 격리 전 퍼지 계통을 통한 방출을 분석해야 합니다. 퍼지 방출 평가 결과는 다른 방출 경로의 가상 선량과 합산해야 합니다. 퍼지 방출 평가는 최대 가상사고 냉각제 상실사고, 시작 시 원자로 냉각제계 액체 방사성 액종 재고량의 100%가 경납건물로 방출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이 재고량은 기술사양서상 원자로 냉각제계 평형 방사능에 근거해야 합니다. 아이오딘 스파이크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퍼지 계통이 갭 방출 단계 시작 전에 격리되지 않으면 갭 방출과 초기 용기 내 방출 단계의 방출 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2차 경납건물 또는 외부 건물의 수송과 방출입니다. 2차 경납건물이 기술사양서상 음압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1차 경납건물 누설이 포집되어 공학적 안전설비 필터를 거쳐 2차 경납건물 배기 계통으로 방출된다고 봅니다. 고가 방출 신용은 물리적 방출점이 인접 구조물 높이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정합니다. 2차 경납건물이 기술사양서상 음압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1차 경납건물 누설이 지상방출로 직접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강풍이 2차 경납건물 음압 유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사례별로 평가합니다. 가정 풍속은 자료 집합 전체 시간의 5%만 초과하는 1시간 평균값입니다. 2차 경납건물 희석 신용은 적절한 혼합수단을 입증할 때 허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0%로 제한됩니다. 2차 경납건물을 우회하는 1차 경납건물 누설은 기술사양서에 포함된 우회 누설률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회 누설이 물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아이오진과 에어로졸 보유 신용을 사례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채워진 배관 내 에어로졸과 원소할로겐의 침착도 사례별 검토 대상입니다. 1차 경납건물 밖에서 집수조수를 재순환하는 공학적 안전설비는 의도된 운전 중 누설된다고 가정합니다. 방출원에는 밸브 패킹, 펌프 축밀봉, 플랜지 연결부,
유사 부품 및 격리 밸브를 통한 인터페이스 계통 누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학적 안전 설비 누설에 따른 방사선 결과는 다른 방출 경로 결과와 결합하여 최대 가상사고, 냉각제 상실사고, 총 선량을 정해야 합니다. 집수조수 혼합, 누설률, 아이오딘 방출입니다. 불활성 기체를 제외하고 연료에서 경납 건물로 방출된 모든 핵분열 생성물은 방출 시점에 가압 수형 원자로 집수조수 또는 비등 수형 원자로 억제 수조에 즉시 균일하게 혼합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결정론적 접근 대신 적절히 보수적인 기계론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설률은 기술사양서 또는 3마일 아일랜드 후속 조치 항목에 따라 해당 계통을 운전불능으로 선언해야 하는 동시 누설량 합계의 2배로 합니다. 기술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찬 N각 지원을 경납 건물 밖으로 수송하는 계통의 설계 누설도 합산해야 합니다. 누설은 해당 재순환 유동이 가장 이른 시점에 시작되어 방출이 종료되는 가장 늦은 시점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합니다. 아이오딘을 제외한 모든 방사성 물질은 재순환 액체 내에 액상으로 보유된다고 가정합니다. 누설수 온도가 212도 화씨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플래시 분율, 설계온도, 설계압력, 액체 엔탈피, 포화조건 액체 엔탈피, 나누기 212도 화씨 증발 자멸입니다. 상수 엔탈피 과정으로 산정하며 포화조건은 절대압 14.7psi와 212도 화씨입니다. 낮은 온도 또는 작은 플래시 분율의 보수적 처리입니다. 누설온도 미만 212도 화씨 또는 계산 플래시 분율 미만 10%이면 누설액 총 아이오딘의 10%가 공기 중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합니다. 더 작은 값은 집수조 수소 이온 지수, 콘크리트 표면 고임, 보온재 침출, 건조 증발, 배수집 수조 혼합, 환기율, 재방출을 고려해 정당화해야 합니다. 경납 건물 외부 재순환 누설의 아이 공기 중 전환량 산정입니다. 원문식은 설계온도, 설계압력 액체 엔탈피와 대기압 포화 조건, 액체 엔탈피의 차이를 212도 화씨 증발자멸로 나누어 플래시 분율을 계산합니다. 계산 플래시 분율이 10% 미만이거나 누설온도가 212도 화씨 미만이면 총 아이오딘의 10%가 공기 중으로 전환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합니다. 더 작은 전환율을 쓰려면 수소 이온 지수, 표면 고임, 보온재 침출, 건조 증발, 환기율, 아이오딘 재방출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원소 아이오신과 유기 아이오딘의 보수적 분배입니다. 환경으로 방출 가능하다고 가정되는 방사성 아이오딘은 97% 원소 아이오딘과 3% 유기 아이오딘으로 가정합니다. 이 분배는 대부분의 아이오딘이 원소형으로 환경 방출되고 소량이 유기형으로 전환된다는 보수적 결정론적 가정입니다. 건물 내 희석 또는 체류, 공학적 안전 설비 환기여 과계의 저감 효과는 적용 가능한 경우 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 계통은 규제 지침 1.52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비등 수형 원자로의 주중 기경 이밸브에는 설계 누설이 있으며 이 누설은 방사능 방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중 기경 이밸브 누설의 방사선 결과는 다른 방출 경로 결과와 결합하여 최대 가상사고, 냉각제 상실사고, 총 선량을 정해야 합니다. 에어로졸 침착 산정 방법으로 샌디아 기술보고서 2008-6601 모델, 재평가된 사고평가분과 98-03 다군 방법, 수치적분 방법이 제시됩니다. 이 세 방법은 방사선 결과 계산에 적합한 유사 제거 계수를 계산합니다. 경납 건물 에어로졸 제거 공정을 함께 신용하면서 입자 크기 분포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 모델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누설 선원 농도는 경납 건물 또는 건정 방사능 농도로 가정합니다. 누설률, 지속시간, 방출 경로입니다. 건정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아이오딘의 화학형은 95% 아이오딘화 세슘, 4.85% 원소 아이오딘, 0.15% 유기 아이오딘으로 가정합니다. 모든 주중 기경 리밸브는 기술사양서상 운전불능 선언 기준을 추구하는 최대 누설률로 누설된다고 가정합니다.
누설은 표7에 규정된 사고기간 동안 지속되며 사고 선량이 최대가 되도록 주중기관에 배정합니다. 부지별 분석이 뒷받침되면 24시간 후 누설은 최대 누설률의 50%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주중기배관과 복수기 안에서 체류와 침착에 의한 저감은 안전정지 지진 중 및 이후 안전기능 수행 능력과 비상전원 공급이 입증되면 신용할 수 있습니다. 주중기경 리밸브 누설률 한도 200시간당 표준 입방피트 초과의 단일 주중기관 또는 총 400시간당 표준 입방피트 초과는 충분한 정당화와 함께 사례별 검토 대상입니다. 복수기 경로 신뢰성 입증입니다. 복수기로 가는 대체 배수 경로를 신용하려면 경로와 기능적 신뢰성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체 경로의 능동기기, 특히 밸브의 정비 및 시험 프로그램과 가동 중 시험 프로그램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능동기기 단일 고장을 고려하여 주중기경 리밸브 누설이 복수기로 이송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복수기로 가는 2차 경로와 신뢰 가능한 전원 유무에 따른 운전원 조치 절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전 직원 승인을 받은 면허 소지자는 승인 범위의 배관을 신용할 수 있습니다. 새 승인을 받으려는 면허 소지자는 기존 지침 또는 개정 내진 분석 방법으로 대체 배수 경로의 내진 경고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주중기관의 설계 기록 규격, 설계 재료 제작에 적용된 품질 보증 조치, 복수기까지의 대체 경로, 경로 신뢰성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체 경로 배관과 밸브가 준공 구성에 대해 설계 기록 규격에 따른 동적 내진 분석을 받았고 응답 스펙트럼 크기가 안전정지 지진 이상이면 그 동적 분석 설명으로 충분한 정당화가 됩니다. 동적 내진 분석을 받지 않았고 최근 부지별 확률론적 지진 위험의 첨두 스펙트럼 가속도가 0.4중력 가속도 이하이면 설계 규격 기반 내진 용량과 여유, 외부 사건 개별 평가 통찰, 표본 현장 확인, 표본 지지대 확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동적 내진 분석을 받지 않았고 첨두 스펙트럼 가속도가 0.4중력 가속도 초과이면 대체 경로 전체에 대한 현장 확인과 취약 항목의 식별 시정이 필요합니다. 현장 확인 범위와 표본 범위는 부지별 지진 위험과 설계, 제작 품질 보증 관행의 근거에 정당화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표 A1은 주중기관 및 복수기에서 에어로졸 침착을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거 개수를 정리합니다. 이 값은 샌디아 기술보고서 2008-6유경일의 권고값을 바탕으로 주중기경 리밸브 누설 경로의 방사능 저감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0시간에서 10시간 구간에서는 내측 구간 0.0 매시간, 밸브 사이 1.8 매시간, 외측 구간 1.0 매시간, 복수기 0.02로 매시간을 적용합니다. 10시간 이후에는 밸브 사이 구간에 0.7 매시간, 복수기에 0.01이 매시간을 적용합니다. 적용 시에는 모델의 전제, 입자 크기 분포, 경납 건물 내 에어로졸 제거 공정과의 중복 신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군 방법은 공기역학 질량 중앙지름 기반 분포에서 침강속도 자료 집합을 만들고 이를 최소 2, 0개의 동일폭군으로 이산화합니다. 각 군의 상대 확률은 해당 군에 포함된 자료 점수를 표본 크기, 예를 들어 10, 0회 시행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군별 침강속도, 침강 면적, 최적 유량, 잘 혼합된 최적을 사용해 군별 에어로졸 필터 효율을 계산합니다. 확률가중 제거 효율을 합산하여 총 유효 에어로졸 제거 효율을 얻고 이를 등가 제거 개수로 변환합니다. 수치적분 방법은 로그 정규 입자지름 분포를 150개 군으로 이산화하고 각 군의 침강 속도와 출구 농도를 계산한 뒤 적분하여 필터 효율과 제거 개수를 산정합니다. 복수기의 다군 또는 수치적분 제거 개수는 수용 가능하나 사례별로 평가됩니다. 침강 속도 단위밀도 곱하기 공기역학지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커닝햄 보정계수 나누기 18 곱하기 점성계수입니다. 공기역학지름 분포는 공기역학 질량중앙지름 2.0 마이크로미터와 기하표준 편차 2.0을 사용합니다. 필터 효율 1 나누기 1 플러스 침강 속도 곱하기 침강 면적 나누기 최적 유량
입니다. 하류 최적 효율은 이전 최적의 에어로졸 제거 효율을 곱하여 조정합니다. 제거 계수 필터 효율 곱하기 최적 유량 나누기 필터 효율 1 곱하기 자론압 최적입니다. 식 A1은 공기역 확지름, 중력 가속도, 커닝햄 보정 계수, 점성 계수를 사용해 에어로졸 침강 속도를 계산합니다. 다군 방법과 수치적분 방법은 이 침강 속도 계산을 바탕으로 주중기관 및 복수기 내 침착 제거 계수를 산정합니다. 원문은 평균 기상자료 산출법 2.0 마이크로미터, 기하표준 편차 2.0, 커닝햄 보정 계수 1, 점성 계수 1.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초 사용을 지침으로 제시합니다. 식 A2는 군별 침강 속도와 침강 면적, 최적 유량을 사용하여 에어로졸 필터 효율을 구합니다. 식 A3은 총 유효 에어로졸 제거 효율을 등가, 제거 계수로 변환합니다. 하류 최적에서는 앞선 최적의 제거 효율로 입자 분포가 달라지므로 제거 효율을 순차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식 A4는 공기역 확지름에 대한 정규화된 로그 정규 입자수 분포를 정의합니다. 식 A5는 평균 기상자료 산출법과 기하중 앙지름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수치적분 방법에서는 입자지름 범위를 여러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의 침강 속도와 출구 농도를 계산해 필터 효율을 적분합니다. 주중기계 방출 저감 한계입니다. 주중기계 배관 판상 침착에 의한 원소 아이오딘 방출량 감소는 신용할 수 있지만 허용되는 농도 감소량은 사례별로 평가됩니다. 모델은 잘 혼합된 최적을 가정해야 합니다. 유기 아이오딘 방출량 감소는 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중기경 이밸브 누설 관리 계통 같은 공학적 안전 설비에 의한 포집과 처리가 없거나 브록 A의 대체 경로 신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중기경 이밸브 누설은 처리되지 않은 지상 방출로 가정해야 합니다. 터빈 건물 내 주중기경 이밸브 누설 방출의 체류와 희석은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 후 1차 경납 건물 퍼지가 가연성 기체 또는 압력 제어 조치로 필요한 경우 그 방사성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설치된 퍼지 능력이 중대 사고 관리 목적으로 유지될 뿐 어떤 설계 기준 분석에서도 신용되지 않으면 방사성 결과를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각제 상실 사고 후 30일 이내 1차 경납 건물 퍼지가 필요하면 이 분석 결과는 다른 방출 경로 결과와 결합하여 총 방사성 결과를 정해야 합니다. 공학적 안전 설비, 필터 개통을 통한 방사성 물질 저감은 규제 지침 1.52에 따라 신용할 수 있습니다. 브록 B는 연료 취급 사고를 다룹니다. 사용 후 연료 수조 또는 원자로 공동에서 손상 연료가 발생할 때 초기 기체 방출과 장기 아이오딘 재방출을 구분해 평가합니다. 핵심은 손상 연료 봉수, 피크 연료 집합체 재고량, 수심에 따른 재염 계수, 수조 수소 이온 지수, 재방출 계산식, 건물 내 여과 및 혼합 신용입니다. 사고 중 손상된다고 가정하는 연료 봉수는 가장 제한적인 경우를 고려한 보수적 분석에 근거해야 합니다. 분석은 낙하 중량물 또는 낙하 연료 집합체와 부착 취급 장치의 중량, 낙하 높이, 조사 연료봉의 압축, 비틀림 전달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자로 용기 위 사건처럼 인접 연료 집합체 손상이 가능한 경우 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복이 파손된 연료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은 본문 제3.2절과 파손 연료봉수 추정에 근거합니다. 손상 연료봉의 모든 갭 방사능은 즉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고려 핵종은 제논, 크립톤, 할로겐, 세슘, 루비듐을 포함합니다. 초기 기체 방출과 재방출입니다. 사용 후 연료 수조로 방출되는 방사성 아이오딘의 화학형은 95% 아이오딘화 세슘, 4.85% 원소 아이오딘, 0.15% 유기 아이오딘으로 가정합니다. 1단계는 사고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상승 기포에서 발생하는 즉시 방출입니다. 1단계에서 원소 아이오신과 유기 아이오딘은 보수적으로 증기형으로 가정하고
원소 아이오딘은 상부 수심 통과 중 제염됩니다. 이 단계는 이 시간부터 30일까지 원소 아이오딘 재방출로 발생하는 장기 방출입니다. 아이오딘화 세슘은 수조수에서 완전 해리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합니다. 수조수의 낮은 수소 연지수 때문에 아이오딘화 세슘과 1단계에서 수조에 흡수된 원소 아이오딘이 천천히 원소 아이오딘으로 재방출됩니다. 두 방출 단계입니다. 방출 가능 방사성 물질은 피크 재고량을 가진 연료집합체에서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피크 연료집합체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은 상한값을 대표합니다. 재고량은 달성 가능한 최대 운전 출력이력과 연소도를 가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이 최대가 되도록 출력이력과 연소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재고량 계산에는 적절한 집합체 첨두개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자로 정지 후 연료 이동까지의 시간은 방사성 붕괴와 감소된 붕괴열 계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소 아이오딘 제염계수는 수중기포 크기와 상승 시간의 함수이며 이 두 값은 연료핀 압력의 함수입니다. 수심이 19피트에서 23피트 사이이면 원소 아이오딘 제염계수는 노심 제한 연료봉의 수명 중 가장 제한적인 시점에 최선 추정 핀 압력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부 기체 온도와 핀 압력은 연료봉 주변 제한 수조수 온도를 사용하고 전노심 반출 조건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심이 19피트에서 23피트가 아니면 제염계수는 사례별로 결정해야 합니다. 유기 아이오딘 제염계수는 1로 가정합니다. 제염계수 81.046 곱하기 자연상수의 거듭 제곱 0.305 곱하기 기포 상승 시간 나누기 기포 지름입니다. 기포 상승 시간 9.261 곱하기 자연상수의 거듭 제곱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핀 압력입니다. 재방출 계산에는 수조 자유체적, 수조 표면적, 재순환 계통 체적 유량, 연료핀 갭 내 방사성 아이오딘 몰수, 비방사성 아이오딘 몰수, 물질 전달 계수, 설계상한 수소 이온 지수가 필요합니다. 물질 전달 계수는 3.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초를 사용합니다. 체적, 표면적, 물질 전달 계수, 재순환 유량은 일관된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몰 농도 계산을 위해 수조 체적은 리터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계산 순서는 갭 내 아이오실량 계산, 수조 내 휘발성 아이오딘 분율 계산, 제거계수 계산, 전체 방출 또는 시간 이존 방출 평가 순서입니다. 몰수, 농도, 휘발 분율, 방출률입니다. 퀴리 단위 방사능은 먼저 베크렐로 변환합니다. 총농도, 안정 아이오딘 몰수 플러스 방사성 아이오딘 몰수, 나누기 수조 체적, 수소 이온 농도 10의 거듭 제곱, 수소 이온 지수입니다. 농도비 수소 이온 농도 나누기 6.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플러스 1.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수소 이온 농도입니다. 재방출 제거계수와 방출유량입니다. 재방출 제거계수 물질 전달계수 곱하기 휘발분율 곱하기 수조 표면적 나누기 수조 체적, 방출유량 재방출 제거계수 곱하기 수조 체적입니다. 식 B1부터 B3은 수심이 19-23피트일 때 기포 상승 시간과 기포 지름을 이용해 원소 아이오딘 제염계수를 계산합니다. 연료핀 압력은 제한 연료봉의 수명 중 가장 제한적인 시점과 수조수 온도 조건을 사용해 산정합니다. 유기 아이오딘의 제염계수는 1로 가정하며 수심 범위를 벗어나면 사례별 평가가 필요합니다. 식 B4부터 B6은 질량 또는 방사능으로부터 방사성 아이오딘 몰수를 계산하는 절차를 제시합니다. 식 B7부터 B11은 수조 내 총 아이오딘 농도, 수소 이온 농도, 아이오딘 분자와 아이오딘 음이온 비, 휘발성 아이오딘 원자 분율을 산정합니다. 이 단계는 수조수 수소 이온 지수가 낮을 때 아이오딘화 세슘과 흡수된 원소 아이오딘이 다시 원소 아이오딘으로 진화하는 양을 계산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아이오딘 재방출 제거 계수와 방출유량입니다. 식 B12는 물질 전달 계수, 휘발 분율, 수조 표면적, 수조 최적을 사용해 아이오딘 재방출 제거 계수를 계산합니다. 식 B13은 재방출 제거 계수와 수조 최적을 곱해 방출유량을 산정합니다. 재순환 여과를 신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제거 계수 또는 루프와 필터 모델을 반영해야 합니다. 연료 수조 또는 원자로 공동 물속에서 불활성 기체 보유는 무시할 수 있으며 제염 계수는 1로 봅니다. 입자상 방사성 핵종은 연료 수조 또는 원자로 공동 물에 보유된다고 가정하며 제염 계수는 무한대로 봅니다. 따라서 초기 방출에서 불활성 기체는 사실상 물에 의해 저감되지 않고 입자상 핵종은 물에 의해 보수적으로 완전 보유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건물 방출, 여과, 혼합 신용입니다. 방출기간과 여과입니다. 연료 수조에서 연료 건물로 빠져나온 방사성 물질은 초기 연료갭 기체 방출에 대해 이 시간 동안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방출률은 일반적으로 이 시간 동안 선형 또는 지수함수 형태로 가정합니다. 아이오딘 재방출에 따른 시간이존 수조 방출은 연료 건물 밖 환경으로 직접 방출되는 것으로 고려합니다. 공학적 안전설비 여과 계통은 규제 지침 1.52에 따라 방출량 저감을 신용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방출 분석은 방사선 검출, 여과계 작동, 환기유동 전환 지연을 결정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방사성 물질은 연료 건물 내 혼합 또는 희석 없이 여과 계통으로 흡입된다고 가정합니다. 혼합을 입증할 수 있으면 건물 최적, 배기율, 우회 가능성, 배기 플래넘 위치, 재순환 환기, 내부벽과 바닥을 고려하여 사례별 신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 취급 중 경납 건물이 격리되어 있으면 방사성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납 건물이 개방되어 있으나 연료 취급 사고 시 자동으로 격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 방출기간은 방사선 검출 지연과 경납 건물 격리 완료 시간에 근거합니다. 환경 방출 전 경납 건물 격리가 완료됨을 보일 수 있으면 해당 격리 경로에 대한 방사성 결과는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원 에어록 또는 장비 해치가 열린 상태처럼 경납 건물이 개방되어 있으면 원자로 공동 수조에서 경납 건물로 빠져나온 물질은 초기 갭 방출에 대해 이 시간 동안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아이오딘 재방출에 따른 시간이존 수조 방출은 경납 건물 밖 환경으로 직접 방출되는 것으로 고려합니다. 공학적 안전설비 여과 신용은 검출, 작동, 유동전환 지연을 포함해 평가해야 합니다. 경납 건물 내부 자연대류 또는 강제대류 혼합 신용은 사례별이며 일반적으로 자유최적의 50%로 제한됩니다. 브록 C와 브록 D는 비등 수형 원자로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어봉 낙하사고와 주중기관 파단사고는 모두 냉각제 내 방사능, 연료 손상 여부, 증기계통을 통한 환경방출 경로가 핵심입니다. 비등 수형 사고에서는 원자로 냉각제, 터빈, 복수기, 주중기경 리밸브 닫힘 시간, 지상방출 과정이 선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선원항과 연료용융 방출입니다. 노심 재고량은 본문 제3절의 가정을 사용합니다. 피복이 파손된 연료에서 냉각제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은 본문 제3.2절과 파손 연료봉수 추정에 근거합니다. 정상 상태 갭 재고량과 과도 방출을 합한 재고량 외에 연료용융에 따른 방출은 연료용융 개시온도에 도달했거나 이를 초과한 연료 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용융 분율 안에 불활성 기체 100%와 I 50%가 원자로 냉각제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갭 방출과 연료용융 방출을 합한 계산값은 총 1.0으로 제한됩니다. 제한 사건에서 연료 피복 파손이 없거나 최소이면 방출 방사능은 기술사양서가 허용하는 최대 냉각제 방사능, 보통 사전 스파이크 사저명 마이크로큐리 매 그램 아이오딘 31 선량당량입니다. 압력용기, 터빈, 복수기, 환경 방출입니다.
갭 또는 연료 펠릿에서 방출된 방사능은 압력용기 내부 원자로 냉각제에 즉시 혼합된다고 가정합니다. 압력용기 내 분배 또는 증기분리기 제거 신용은 가정하지 않습니다. 압력용기 냉각제에서 방출된 방사능 중 불활성 기체 100%, I 10%, 나머지 핵종 1%가 터빈과 복수기에 도달한다고 가정합니다. 터빈과 복수기에 도달한 방사능 중 불활성 기체 100%, I 10%, 입자상 핵종 1%가 환경 방출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터빈과 복수기는 24시간 동안 하루 1%의 지상 누설율로 환경에 누설되고 이후 누설은 종료된다고 가정합니다. 터빈 건물 내 희석 또는 체류 신용은 가정하지 않지만 터빈과 복수기 체류 중 방사성 붕괴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선원항과 냉각제 방출량입니다. 노심 재고량과 연료 방출은 본문 제3절의 가정을 사용합니다. 제한 사건에서 연료 피복 파손이 없거나 최소이면 방출 방사능은 기술사양서가 허용하는 최대 냉각제 방사능으로 합니다. 기술사양서상 일반적인 두 가지 경우는 사전 스파이크 조건의 사저명 마이크로큐리 매 그램 아이오딘 30일 선량 당량과 정상 전출력 운전 평형값의 0.2 마이크로큐리 매 그램 아이오딘 30일 선량 당량입니다. 연료에서 방출된 방사능은 원자로 냉각제에 즉시 균일하게 혼합된다고 가정합니다. 피복 파손 연료의 방출은 본문 제3.2절과 파손 연료봉수 추정에 근거합니다. 불활성 기체는 즉시 증기상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합니다. 주중기경 리밸브 닫힘과 즉시 지상 방출입니다. 주중기경 리밸브는 기술사양서가 허용하는 최대 시간에 닫힌다고 가정합니다. 총 방출 냉각제 질량은 파단 시점 주중기관과 연결배관 내부 냉각제량의 밸브 닫힘 전 통과한 양을 더한 값입니다. 방출된 냉각제 안의 모든 방사능은 지상 방출로 환경에 즉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시설 건물 내 판상 침착, 체류, 희석 신용은 가정하지 않습니다. 주중기관에서 방출되는 아이오딘 종은 에어로졸 상태의 아이오딘화세슘 95%, 원소 아이오딘 4.85%, 유기 아이오딘 0.15%로 가정합니다. 부록 E와 부록 F는 가압수형 원자로의 증기계통 사고를 다룹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 사고와 주중기관 파단 사고는 1차 계통 방사능이 2차 계통을 거쳐 환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됩니다. 핵심 변수는 아이오딘 스파이크, 1차, 2차 누설율, 손상 증기발생기와 비손상 증기발생기의 배분, 플래싱, 수중세정, 분배계수, 증기발생기 건조 여부입니다. 노심 재고량과 연료 방출은 본문 제3절의 가정을 사용합니다. 제한 사건에서 연료 피복 파손이 없거나 최소이면 방출 방사능은 기술사양서가 허용하는 최대 냉각제 방사능으로 합니다. 사전 아이오딘 스파이크의 경우 사고 전 원자로 과도 상태가 발생하여 1차 냉각제 아이오딘 농도가 기술사양서상 전출력 허용 최대값 보통 유경 마이크로그램당 퀴리 아이오딘 30일 선량 당량까지 상승했다고 가정합니다. 동시 아이오딘 스파이크의 경우 세관 파단과 관련된 1차 계통 과도 상태가 연료봉에서 1차 냉각제로의 아이오딘 방출률을 평형값 1.0 마이크로큐리 매 그램 아이오딘 30일에 해당하는 방출률의 335배로 증가시킨다고 가정합니다. 연료 손상이 가정되면 동시 아이오딘 스파이크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 스파이크 지속시간은 8시간으로 가정하되 8시간 스파이크 방출량이 결합 연료핀 가용 방출량을 초과함을 보이면 더 짧은 시간도 사례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료에서 방출된 방사능이 있다면 1차 냉각제 전체에 즉시 균일하게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피복 파손 연료에서의 방출은 본문 제3.2절과 파손 연료봉수 추정에 근거합니다. 세관 파단 시작 시 증기발생기 액체의 특정 방사능은 2차 방사능 기술사양서가 허용하는 최대값, 보통 0.1 마이크로큐리 매 그램으로 합니다. 증기발생기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아이오딘은
97% 원소 아이오딘과 3% 유기 아이오딘으로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연료 손상으로 방출된 아이오딘과 정상운전 중 방출된 아이오딘 모두에 적용됩니다. 증기발생기의 1차, 2차 누설률은 기술사양서의 운전 제한 조건 누설률로 가정해야 합니다. 과도 상태 후반의 1차, 2차 누설률은 발전 소별 설계와 공학 분석으로 정당화되면 낮출 수 있습니다. 누설은 계산 선량이 최대가 되도록 손상 증기발생기와 비손상 증기발생기 사이에 배분해야 합니다. 부피 누설률을 질량 누설률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밀도는 기술사양서 누설률 준수입증 감시시험의 근거와 일치해야 하며 대부분 1.0g 매 세제곱센티미터를 사용합니다. 1차, 2차 누설은 1차 계통 압력이 2차 계통 압력보다 낮아지거나 1차 계통 벌크 온도가 100도 섭씨보다 낮아질 때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합니다. 방사능 방출은 정지냉각이 운전되고 증기발생기 방출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가정합니다. 1차, 2차 누설의 일부는 원자로와 2차 냉각제의 열역학 조건에 따라 증기로 즉시 플래싱됩니다. 발전소 냉각에 사용되는 비손상 증기발생기는 세관이 완전히 잠긴 기간 동안 1차, 2차 누설이 2차수와 혼합되고 플래싱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손상 증기발생기에서 즉시 플래싱되는 누설은 증기발생기 2차수를 통과해 증기공간으로 상승하며 세관이 완전히 잠긴 기간에는 수중세정 신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플래싱되지 않는 손상 증기발생기 누설은 2차수와 혼합된다고 가정합니다. 2차수 내 방사능은 증발률과 분배계수의 함수로 증기상이 된다고 가정하며 아이오딘 분배계수 일형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기발생기 건조 기간에는 모든 1차, 2차 누설이 증기로 플래싱되어 완화 없이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1차, 2차 누설이 증기발생기에서 환경 방출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그림 2.1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사고에서 1차, 2차 누설이 벌크수, 플래싱, 수중세정, 증기공간을 거쳐 환경 방출로 이어지는 수속 모델을 나타냅니다. 즉시 플래싱되는 누설은 증기공간으로 이동하며 세관 침수 기간에는 수중세정 효과를 신용할 수 있습니다. 비플래싱 누설은 2차수와 혼합되고 방사성 아이오진과 입자상 핵종은 증발률과 분배계수 또는 수분 동발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증기발생기 건조 상태에서는 누설이 완화 없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보수적 가정을 사용합니다. 증기발생기 액체상과 기체상 사이의 아이오딘 분배비입니다. 부록 2의 분배계수는 액체 단위 질량당 I 질량을 기체 단위 질량당 I 질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I에 대해서는 분배계수 일형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아이오딘 입자상 핵종의 증기발생기 보유는 증기발생기의 수분동 발률로 제한됩니다. 노심 재고량과 연료 방출은 본문 제3절의 가정을 사용합니다. 제한 사건에서 연료 피복 파손이 없거나 최소이면 방출 방사능은 기술사양서가 허용하는 최대 냉각제 방사능으로 합니다. 연료 손상이 가정되면 동시에 아이오딘 스파이크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료 손상 추정은 최고가치 제어봉이 완전 인출 위치에 고착된 것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손상 증기발생기와 비손상 증기발생기입니다. 파손된 증기발생기의 2차수는 환경으로 빠르게 블로다운된다고 가정하고 블로다운 시간은 열출력 분석 코드로 산정합니다. 파손 증기발생기 2차수의 방사능은 완화 없이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대체 보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시설은 증기발생기 1차, 2차 누설률을 기술사양서 운전 제한 조건 누설률로 가정합니다. 전통적인 증기발생기 기술사양서가 있으면 누설은 계산 선량이 최대가 되도록 파손 및 비손상 증기발생기에 배분합니다. 대체 보수 기준을 적용한 시설은 파손 증기발생기 누설률을 사고 유발 누설 최대값으로 가정하고 비손상 증기발생기는 기술사양서 운전 제한 조건 누설률을 균등 배분합니다. 파손 증기발생기로의 1차, 2차 누설은 증기로 플래싱되어 완화 없이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불옥 G와 불옥 H는 가압 수형 원자로의 반응도 및 회전기 관련 사고를 정리합니다. 구속회전자 사고와 제여봉 이탈 사고는 연료 손상 여부와 방출 경로 구분이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연료 손상이 없으면 다른 사고 분석에 포괄될 수 있지만 연료 손상이 가정되면 1차, 2차 누설, 경납 건물 누설, 2차 계통 방출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연료 손상이 없으면 주중기관 파단 사고에 포괄된다습니다. 노심 재고량과 연료 방출은 본문 제3절의 가정을 사용합니다. 제한 사건에서 연료 손상이 가정되지 않으면 이 사고의 결과는 경납 건물 외부 주중기관 파단 사고 결과에 포괄되므로 별도 방사선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료에서 방출된 방사능은 1차 냉각제 전체에 즉시 균일하게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피복 파손 연료의 방출은 본문 제3.2절과 파손 연료봉 수 추정에 근거합니다. 연료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아이오딘의 화학형은 95% 아이오딘화 세슘, 4.85% 원소 아이오딘, 0.15% 유기 아이오딘으로 가정합니다. 증기 발생기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아이오딘은 97% 원소 아이오딘과 3% 유기 아이오딘으로 가정합니다. 증기 발생기의 1차, 2차 누설률은 기술사양서 운전 제한 조건 누설률로 가정합니다. 과도 상태 후반 누설률은 발전 소별 설계 및 공학 분석으로 정당화되면 낮출 수 있습니다. 누설은 계산 선량을 최대화하도록 증기 발생기 사이에 배분합니다. 부피 누설률에서 질량 누설률로 변환하는 밀도는 기술사양서 누설률 준수 감시 시험의 근거와 일치해야 하며 대부분 1.0g 매 세제곱 센티미터를 사용합니다. 1차, 2차 누설은 1차 계통 압력이 2차 계통 압력보다 낮아지거나 1차 계통 벌크 온도가 100도 섭씨보다 낮아질 때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불활성 기체는 저감 또는 완화 없이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하며 아이오진과 입자상 핵종에는 불옥 2의 수속 모델을 사용합니다. 두 개의 방출 경로의 독립평가입니다. 불옥 H는 제여봉 이탈 사고의 방사선학적 결과 평가에 수용 가능한 가정을 제공합니다. 두 방출 경로, 즉 경납 건물 누설 경로와 2차 계통 경로를 고려합니다. 각 방출 경로는 그 경로만 존재한다고 보고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각 경로를 따로 고려한 선량이 표 7의 판정 기준보다 작으면 사고 결과는 수용 가능합니다. 피복 파손 연료에서 냉각제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은 본문 제3.2절과 파손 연료봉 수 추정에 근거합니다. 연료 용융 방출은 용융 게시온도 도달 또는 초과 연료 분율 안의 불활성 기체 100%와 I 50%가 냉각제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제한 사건에서 연료 피복 파손이 가정되지 않으면 결과는 최대 가상 사고 냉각제 상실 사고, 주중기관 파단 사고, 증기 발생기 전열관 파열 사고 결과에 포괄되므로 별도 방사선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로에서는 연료에서 방출된 방사능 100%가 경납 건물 대기로 즉시 균일하게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 경로에서는 연료에서 방출된 방사능 100%가 1차 냉각제에 완전히 용해되어 2차 계통 방출에 이용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경납 건물 대기로 방출되는 아이오딘은 95% 아이오딘화 세슘, 4.85% 원소 아이오딘, 0.15% 유기 아이오딘으로 가정합니다. 경납 건물 스프레이가 작동하지 않거나 집수조수 축적 전에 종료되거나 집수조 수소이온 지수가 7 이상으로 제어되지 않으면 아이오딘 종은 사례별 평가 대상입니다. 증기 발생기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아이오딘은 97% 원소 아이오딘과 3% 유기 아이오딘으로 가정합니다. 경납 건물 경로와 2차 계통 경로의 가정입니다. 자연 침착, 경납 건물 스프레이, 재순환 필터, 이중 경납 건물, 기타 공학적 안전 설비에 의한 경납 건물 누설 가능 물질 저감은 불옥 A 지침에 따라 신용할 수 있습니다. 경납 건물은 처음 24시간 동안 첨두 사고 압력에서 기술사양서 누설률로 누설된다고 가정합니다. 남은 사고 기간에는 그 누설률의 50%로 누설된다고 가정합니다. 아대기압 경납 건물의 누설은
기술사양서상 정의된 아대기압 상태가 달성되면 종료된다고 가정합니다. 기술사양서 운전제한조건의 1차, 2차 누설률과 같은 누설률이 정지냉각 운전 및 증기발생기 방출 종료까지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과도상태 후반 누설률은 발전소별 분석으로 정당화되면 낮출 수 있습니다. 부핀 누설률에서 질량 누설률로 바꾸는 밀도는 감시시험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대부분 1.0g 매 세제곱센티미터를 사용합니다. 2차 계통으로 방출된 모든 불활성 기체는 저감 또는 완화 없이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아이오진과 입자상 핵종에는 브록 2의 수송 모델을 사용합니다. 브록 I는 냉각재상 실사고 외 사건에 대한 방출 분율 계산 기법을 설명합니다. 표 3과 표 4의 포괄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 연료 설계별 또는 발전소별 정상 상태 방출 분율을 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입니다. 분석의 핵심은 단수명 핵종과 장수명 핵종을 구분하고 승인된 연료 성능, 코드와 불확실도 처리를 통해 높은 신뢰 수준의 상한 허용 방출 분율을 산정하는 데 있습니다. 브록 I는 연료봉 공급 최적, 즉 플래넘과 펠릿, 피복갭에 존재하는 정상상태 핵분열 생성물 방출 분율을 계산하는 수용 가능한 분석 기법을 제공합니다. 계산은 특정 연료봉 설계 또는 보다 실제적인 연료봉 출력 이력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 절차는 표 3과 표 4의 포괄 방출 분율 산정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계산 대상은 냉각재상 실사고 외 사건이며 단수명 핵종과 장수명 핵종에 대해 서로 다른 처리 절차를 사용합니다. 브록은 승인된 연료봉 열기계 코드와 모델 불확실도 정량화를 요구하여 높은 신뢰 수준의 상한 허용 방출 분율을 구하도록 합니다. 반감기 기준과 계산식 적용입니다. 반감기가 1시간 미만인 핵종에는 별도 갭 재고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핵종들은 확산과 수송 시간에 비해 빠르게 붕괴하므로 기타 불활성 기체와 기타 할로겐의 장수명 핵종 계산 갭 분율에 의해 포괄됩니다. 반감기가 6시간 미만인 핵종에는 승인된 연료 성능 코드를 적용하여 NRC 연구보고서 7003-12와 용어 정의에 따라 방출률 대 생성률 비를 예측합니다. 방출률 대 생성률 비는 방출률을 생성률로 나눈 값이며 표면적, 최적, 선구핵종 증강 효과, 확산계수, 반감기항을 포함합니다. 반감기가 6시간 초과인 핵종은 크립톤 85 준안정 핵종의 방출률 대 생성률 비에 핵종별 프랙털 스케일링 계수를 곱하여 예측합니다. 아이오딘 32는 반감기가 2.28시간이지만 선구핵종 텔루륨 132의 3.21 반감기가 방출을 지배하므로 장수명 핵종식으로 계산합니다. 방출률 대 생성률 비와 프랙털 스케일링입니다. 반감기 6시간 미만 핵종입니다. 방출률 대 생성률 비, 표면적 나누기 최적, 곱하기 선구핵종 증강계수 곱하기 루트, 확산계수 나누기 붕괴상수입니다. NRC 연구보고서 7003-12의 구조를 한국어 변수로 표현했습니다. 반감기 6시간 초과 핵종입니다. 핵종 방출률 대 생성률 비 핵종별 스케일링 계수 곱하기 크립톤 85 준안정 핵종 방출률 대 생성률 비입니다. 스케일링 계수, 핵종 붕괴상수 곱하기 핵종 선구핵종 계수, 나누기 크립톤 85 준안정 붕괴상수 곱하기 크립톤 85 준안정 선구핵종 계수의 거듭제곱 0.25입니다. 세슘 134와 세슘 137의 기체상 방출 가능 재고입니다. 세슘은 입계에 도달한 뒤 휘발성이 낮은 화합물을 형성하거나 지르코늄 피복관과 반응할 수 있으므로 기체상으로 방출 가능한 재고가 줄어듭니다. 브록 I는 세슘 134 및 세슘 137갭 재고를 크립톤 85 방출 분율에 0.5배로 처리하는 관계식을 제시합니다. 크립톤 85 방출 분율은 NRC가 승인한 연료 성능 코드로 계산합니다. 단수명 휘발성 핵종의 방출률 대 생성률 비 산정입니다. NRC 연구보고서 7003-12는 반감기 6시간 미만 핵종의 방출률 대 생성률 비 분율을 표면적, 최적,
전구체 보정계수, 확산계수, 붕괴상수로 계산합니다. 식 13은 반감기 6시간 초과 핵종의 방출률 대 생성률 비 분율을 준안정 크립톤 85 방출률 대 생성률 비의 프랙털 스케일링 계수를 곱해 예측합니다. 아이오딘 32는 반감기가 6시간 미만이지만 전구체 텔루륨 132가 방출을 지배하므로 이 스케일링식을 사용합니다. 표 I1의 첫 부분은 단수명 핵종의 프랙털 스케일링 계수를 제논 동위원소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이 계수는 준안정 크립톤 85 방출률 대 생성률 비를 기준으로 다른 핵종의 방출률 대 생성률 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논 133은 반감기 5.2431, 붕괴상수 1.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선구 핵종 계수 1.25, 스케일링 계수 2.276입니다. 제논 135는 9.10시간, 2.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1.85, 1.301입니다. 제논 135 준안정 핵종은 15.3분,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23.50, 1.005이고, 제논 137은 3.82분, 3.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7, 0.328입니다. 제논 138은 14.1분, 8.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00, 0.447이며 제논 139는 39.7초와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붕괴상수를 갖습니다. 표 I1의 두 번째 부분은 크립톤 동위원소와 아이오딘 131을 다룹니다. 기준 핵종인 준안정 크립톤 85는 반감기 4.48시간, 붕괴상수 4.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선구 핵종 계수 1.31, 스케일링 계수 1.000입니다. 크립톤 87은 1.27시간, 1.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25, 0.721이고, 크립톤 88은 2.84시간, 6.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1.03, 0.840입니다. 크립톤 89는 3.15분,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21, 0.330이고, 크립톤 90은 32.3초, 2.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1.11, 0.203입니다. 아이오딘 131은 반감기 8.041, 붕괴상수 9.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선구 핵종 계수 1.00, 스케일링 계수 2.395입니다. 표 I1의 세 번째 부분은 아이오딘 동위원소의 프랙털 스케일링 계수를 정리합니다. 아이오딘 동위원소는 선량평가에서 값상셈과 내부 피폭에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갭 재고량 산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오딘 132는 반감기 2.28시간, 붕괴상수 8.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선구 핵종 계수 137, 스케일링 계수 2.70입니다. 반감기는 짧지만 텔루륨 132의 영향 때문에 장수명 핵종식으로 처리됩니다. 아이오딘 133은 20.8시간, 9.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21, 1.439이고, 아이오딘 134는 52.6분, 2.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4.40, 0.900입니다. 아이오딘 135는 6.57시간, 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1.00, 1.029입니다. 상한 허용 방출 분율은 승인된 연료봉 열기계 코드와 정량화된 모델 불확실도를 사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단수명 동위원소의 경우 2011년 방출 모델 표준은 최선 추정 예측값의 5.0을 곱하여 상한 허용 방출 분율을 얻도록 권고합니다. 장수명 동위원소는 승인된 연료봉 열기계 코드에 확립된 모델 불확실도를 결정론적으로 적용하거나 통계적 적용 방법론 안에서 표본 추출하여 상한 허용 방출 분율을 얻어야 합니다. 연료 설계 명목 사양은 허용 오차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원자로 내 연료봉 출력 이력은 비계획 정지나 출력 조작 때문에 장전 노심 연소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갭 재고량 예측에 사용되는 출력 이력은 예상 운전을 포괄해야 합니다. 연료봉 설계 분석의 출력 이력,
노심 운전한 개 보고서에 열기계 운전한 개 또는 방사상 완만한 감속 곡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 이력은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상한 허용 분율입니다. 표 3과 표 4의 포괄 갭 재고량 산정에는 비등 수형 원자로와 가압 수형 원자로, 제한 설계 모두에 대해 분절 출력 이력이 사용되었습니다. 7개 출력 이력이 고려되었고 각 이력은 포괄 연료봉 평균 출력의 90%에서 운전했습니다. 다만 7연소도 구간에서 약 9에서 10메트릭톤 우라늄당 기가와트일 동안 선형 발열률 한계로 운전했습니다. 단일 연료봉이 전체 포괄 출력 포락선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분절 출력 이력 접근은 연료봉 수명 전체에 대해 최대 연소도, 의존 출력 수준을 배정하는 방식의 수용 가능한 대안입니다. 더 높은 국부 출력 밀도는 더 많은 국부 핵분열기체 방출을 촉진합니다. 더 높은 연료봉 평균 출력과 더 평탄한 축방향 출력 분포는 연료 스택 전반에서 더 많은 핵분열기체 방출을 촉진하므로 제한 연료봉 출력 이력을 포착하기 위한 민감도 사례를 평가해야 합니다. 정상 상태 방출 분율 계산의 공간 해상도입니다. 각 연료봉 설계, 예를 들어 이산화우라늄, 가돌리니아 첨가 이산화우라늄, 부분 길이 연료봉, 전장 연료봉은 각각 평가되어야 합니다. 전체 방출을 결정하려면 미국 원자력학회 방출분율 계산 표준에서 정의한 최소 허용 방사상 노드와 축방향 노드 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각 노드 방출을 합산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료 펠릿에서 연료 공급체적으로의 전체 방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분석 기법은 표준 포괄값 대신 발전 소별 또는 연료 설계별 특성을 반영하려는 경우에 수용 가능한 계산 절차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구간은 부록 제의와 참고 문헌을 통해 약어 대응, 주요 참조 문서, 문서 관리 정보를 정리합니다. 약어 목록은 규제 문서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참고 문헌은 선원항, 핵분열생 성물 수송, 에어로졸 침착, 증기 발생기 모델, 연료 취급사고 재방출 모델의 기술적 근거를 추적하게 해줍니다. 부록 제2의 첫 부분은 문서 접근, 기술평가 조직, 표준기관, 원자로형, 방사능 단위, 설계 기준 사고와 관련된 약어를 정리합니다. 주요 대응어에는 NRC 전자문서 접근 관리 시스템, 원자력 기술 평가분과 사고 평가분과 평균 기상자료 산출법, 공기역학 질량중앙지름, 미국 원자력학회, 미국 국가표준여파, 미국 기계학회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체 선원항, 사고저항성 연료, 베크렐, 비등 수형 원자로, 비등 수형 원자로 소유자 그룹, 예탁 유효 선량당량, CFR, 퀴리, 센티미터, 크롬륨, 아이오딘화 세슘, 설계 기준 사고도 함께 정리됩니다. 부록 제2의 두 번째 부분은 선량, 경계, 개통, 설비, 물리량과 관련된 약어를 정리합니다. 주요 용어에는 선량당량, 제염계수, 제한구역경계, 비상노심 냉각계통, 유효선량당량, 외부선언 유효선량당량, 미국 환경보호청, 환경검증, 공학적 안전설비가 포함됩니다. 그 밖에 화씨온도, 연료해석 및 선원항 도구, 정상상태, 과도상태 연료 분석 코드, 철, 크로뮴 알루미늄 합금, 플래시 분율, 핵분열기체 방출, 미국 정보공개법,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 그램 매 세제곱센티미터 단위가 연결됩니다. 부록 제2의 세 번째 부분은 규제, 원자로, 사고, 분석에 자주 등장하는 약어를 정리합니다. 일반 설계 기준, 메트릭톤 우라늄당 기가와트 1, 아이오딘,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크립톤, 피트당 킬로와트, 냉각재상실사고, 저인구지대, 경수로, 주증기경리밸브, 주증기관 파단사고, 혼합산화물 연료, NRC, 누렉, OMB, 가압수형 원자로 등이 핵심입니다.
이 약어들은 규제 문서의 본문과 부록에서 반복되므로 단순 번역보다 원문 추적성과 한국어 의미를 함께 유지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부록 제2의 네 번째 부분은 선량평가, 확률론적 평가, 설계문서, 수송계산에 쓰이는 약어를 정리합니다. 확률론적 위험평가, 평형방사능, 가압수형 원자로 소유자 그룹, 품질보증, 방사선학적 결과 분석, 원자로 냉각재개, 규제적 모요약, 표준입항피트, 표준입항피트 시간, 안전정지 지진, 표준심사지침, 즉 SRP, 구조물, 개통, 기기, 총유효 선량당량, 기술정보문서, 스리마이라일랜드, 기술지원센터, 기술사양서가 핵심 대응어입니다. 이 용어들은 사고 분석, 허가 기반 변경, 선량 판정, 장비 환경 검증, 문서 제출 요건을 연결하므로 해설원고에서는 약어 자체보다 역할과 사용 맥락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규제 분석과 기술 근거의 연결입니다. 샌디아 기술보고서 2011-0128은 고연소도 또는 혼합산화물 연료를 사용하는 경수로 원전 사고 선언항의 주요 기술 근거입니다. 규제 지침 1.183, 개정 영판, 탱크파일 파트 50, 탱크파일 파트 52, 탱크파일 파트 54는 법적 적용 범위의 핵심 근거입니다. NRC 기술보고서 1465와 기술정보문서 14844는 사고 선언항 역사와 기존 허가 기반의 비교 근거를 제공합니다. 규제지침 1.89, 규제지침 1.174, 규제지침 1.70, 규제지침 1.206, 규제지침 1.52, 규제지침 1.145, 규제지침 1.194, 규제지침 1.249는 환경검증, 위험정보, 안전분석보고서 형식, 여과, 대기 확산과 관련됩니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간행물과 연방지침보고서 제11호, 제12호는 내부 피폭 및 외부 피폭 선량 환산 계수의 근거입니다. 부록 A는 표준 심사지침, 즉 SRP절 6.5.2, 자연제거 모델, 경납건물 스프레이 모델, 방사성 핵종 수송 및 선량 계산 전산 코드, 여과장치 규제 지침, 비등수형 주중기경 리밸브 누설 분석을 참조합니다. 부록 B는 연료 취급사고 방출, 수송 재평가 문서, 예제 계산 메모, 아이오딘 재방출과 수소이온지수 제어 보고서, 여과장치 규제 지침을 참조합니다. 부록 E와 부록 F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I 거동 보고서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사고, 분석결함 정보고지를 참조합니다. 부록 I는 미국 원자력학회 방출분율 계산 표준과 표준 핵분열 생성물 방출 모델의 배경 유도 보고서를 참조합니다. 공개 가능한 NRC 문서는 NRC 문서실과 문서 접근 관리 체계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일부 산업 표준과 소유자 그룹 문서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